랜 통장 한 권, 손때 묻은 거표지는 이제 색이 바래 무슨 색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 통장을 꼭 쥔 노인의 손, 마치 세월의 흐름을 보여주듯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오래된 나무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평생을 함께해온 소중한 물건들이 고이 모셔져 있었죠. 낡은 결혼사진 한 장과 남편이 쓰던 만년필, 두 아이의 어린 시절 사진과 처음 받은 월급 봉투까지.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히 간직해온 것은 바로 40년 넘게 꼬박꼬박 돈을 모아온 낡은 통장이었어요. 오늘 마침내 갈 때가 됐네. 김 씨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답니다. 거울 앞에 선 할머니의 모습은 소박했어요. 검은색 머리는 하얗게 변해 있었고 깊은 주름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하지만 그 눈만큼은 여전히 맑고 강인했어요. 평생을 시골 장터에서 야채를 팔며 살아온 김 씨. 언제나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보고 하루 종일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그녀의 좌판은 항상 깔끔했고 야채는 언제나 신선했습니다. 영자 씨네 가게는 속이고 파는 법이 없어.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영하의 추위에 손이 얼어붙는 겨울이나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한여름에도 김 씨는 자리를 지켰답니다. 언제 접을 거예요? 이제 쉬엄쉬엄 하셔도 될 텐데. 장터 이웃들이 물을 때마다 아직 할 일이 남았어. 그렇게 대답했죠.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통장에 넣는 날은 항상 가장 행복한 날이었답니다. 김 씨의 생활은 눈에 띄게 검소했어요. 쌀은 항상 가장 저렴한 것으로 샀고 옷은 대부분 할인 기간에 구입했죠. 장에서 파다 남은 채소로 반찬을 만들고 물 한 방울, 전기 한 줄기도 아껴 쓰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그런 김 씨를 구두쇠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녀는 결코 인색한 사람이 아니었죠. 아픈 이웃에게는 약값을 조용히 건네고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몰래 장학금을 주는 손길이 있었거든요. 엄마, 오늘 은행에 가신다면서요? 왜 내가 도와드린다고 했는데 꼭 혼자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들 김민호가 물었어요. 괜찮아. 엄마가 할 수 있어. 내가 바쁜데 이런 일로 시간 뺏기면 안 되지. 김 씨는 아들의 걱정을 가볍게 웃으며 넘겼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고집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한번 결심한 일은 꼭 해내는 성격이니까요. 그럼 전화라도 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바로 연락하시고요. 아들의 당부에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일만큼은 내가 직접 해야 해라고 생각했죠. 낡은 통장에 담긴 비밀은 아직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들은 언제나 어머니의 검소함을 못마땅해 했어요. 엄마,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좀 쓰면서 사셔야죠. 그럴 때마다 김 씨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나는 이대로가 편해. 돈을 쓰는 것보다 모으는 게 더 행복한 걸. 버스를 타고 가는 김 씨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40년 전 처음 이 통장을 만들던 날이 떠올랐거든요. 당시 38살이었던 그녀는 두 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 버티기 바빴죠. 남편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늘 힘겨웠답니다. 장마철에 비가 새는 지붕 아래 아이들과 함께 대야를 들고 물을 받던 날들. 겨울이면 손이 트고 갈라져 피가 나도 장갑 한 번 사지 못했던 시절. 그래도 두 아이만큼은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바로 이 통장이었죠. 처음에는 하루에 1,000원, 200원이라도 저축하겠다는 약속으로 시작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달 통장에 돈을 넣는 날만큼은 꼭 지켰죠. 다 너희들 위해서야. 김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이 통장의 목적은 아니었답니다. 김 씨의 마음 한편에는 또 다른 사연이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버스에서 내린 김 씨는 천천히 은행으로 향했어요. 최근에 지어진 고층 은행 건물이 눈앞에 보였죠. 예전에 그녀가 처음 통장을 만들었던 그 작은 지점은 이제
이렇게 크고 번듯한 건물로 바뀌어 있었어요. 세월이 참 많이 흘렀구나. 김 씨는 잠시 건물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답니다. 이 은행에 처음 왔던 날, 그녀는 얼마나 떨리는 마음이었는지, 처음으로 10,000원을 저축했을 때의 그 뿌듯함, 큰아들 대학 등록금을 위해 통장을 깼다가 다시 차곡차곡 모았던 날들, 그 모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은행 안으로 들어서자 냉방이 잘 된 실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직원들과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죠. 김 씨는 자신의 소박한 차림새가 문득 부끄러워졌어요. 낡은 꽃무늬 블라우스와 검은색 면바지, 손때 묻은 가방과 오래된 운동화. 하지만 김 씨는 이내 고개를 들었답니다. 옷차림이 뭐가 중요해. 내가 할 일이 더 중요하지. 대기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은 김 씨. 주변에는 비즈니스 옷차림의 사람들과 젊은 고객들로 가득했어요. 다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죠. 그녀만 홀로 낡은 통장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성이 김 씨를 힐끗 보더니 이내 시선을 돌렸답니다. 김 씨는 그런 시선들에 이미 익숙했어요.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으니까요. 216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전광판에 번호가 뜨고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김 씨는 천천히 일어나 창구로 향했답니다. 3번 창구에는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박소연이라는 이름표를 단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김 씨를 보고 미소를 지었죠. 안녕하세요.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김 씨는 조심스럽게 낡은 통장을 내밀었어요. 이 통장을 확인하고 싶어요. 젊은 직원의 표정이 살짝 변했어요. 너무 오래된 통장에 당황한 듯 했죠. 어머, 이런 통장은 처음 보네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형태인데. 직원은 통장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김 씨는 묵묵히 기다렸답니다. 평생 기다려온 일이었으니 몇 분 더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직원의 다음 말이 김 씨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할머니, 요즘은 이런 종이 통장 안 써요. 다 모바일 뱅킹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오래된 통장은. 직원의 말투에는 약간의 무시가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몇몇 사람들이 흘깃거리는 시선도 느껴졌죠. 김 씨는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통장 확인해 주시겠어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왔거든요. 김 씨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직원은 마지못해 통장을 컴퓨터 리더기에 넣었답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컴퓨터 화면을 보던 직원의 눈이 점점 커졌고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죠. 잠시만요. 이 통장은. 직원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황급히 전화를 들어 어디론가 연락을 했죠. 지점장님, 3번 창구로 와주시겠어요? 지금 당장요. 박소연 직원의 당황한 목소리에 주변 창구의 직원들도 고개를 돌렸어요. 김 씨는 영문을 모른 채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답니다. 얼마 후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그의 가슴에는 지점장 신태영이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죠. 어떤 일이신가요? 신 지점장이 박 직원에게 물었어요. 박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설명했죠. 지점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김 씨를 바라보며 몇 번이나 눈을 깜빡였답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김영자 고객님 맞으신가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40년 전부터 이 은행을 이용했어요. 지점장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잠시 제 사무실로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김 씨는 의아했지만 말없이 지점장을 따라갔답니다. 주변에서는 호기심 어린 시선이 쏟아졌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무시당하던 노인이 갑자기 지점장의 안내를 받아 VIP 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신기했던 거죠. 지점장실은 넓고 깔끔했어요. 커다란 책상과 고급스러운 의자,
벽에 걸린 상장들이 눈에 들어왔죠. 여기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까요? 김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통장 확인만 해주세요. 신 지점장은 김 씨의 통장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컴퓨터로 무언가를 확인한 후 잠시 생각에 잠겼답니다. 김영자 고객님, 이 통장은 1980년에 개설되었네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42년이 지났군요.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지점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이 통장에는 현재 상당한 금액이 있습니다. 혹시 금액을 알고 계신가요? 김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많을 거예요. 40년 넘게 모았으니까. 지점장은 종이에 숫자를 적어 김 씨에게 보여주었어요. 그 순간 김 씨의 눈이 커졌답니다. 이게 다 내 돈이란 말인가요? 김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종이에 적힌 숫자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거든요. 네, 이 모든 금액이 고객님의 자산입니다. 이자와 복리 효과로 인해 원금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김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모은 돈이었지만 이렇게까지 많을 줄은 몰랐거든요. 오늘 이 금액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점장이 물었어요. 김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답니다. 이제 써야 할 때가 됐어요. 모두 출금해 주세요. 지점장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전액을 현금으로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사전에 준비가 필요한데. 김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계좌 이체로 해주세요. 제가 적어온 계좌가 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지점장에게 건넸답니다. 지점장이 메모지를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했어요. 이 계좌는? 김 씨는 조용히 말했어요. 네, 전부 그쪽으로 보내주세요. 지점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가족분들은 이 결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김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아무도 몰라요. 이건 제 돈이고 제 결정이에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김민호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김민호는 말을 멈추고 상황을 살폈어요. 지점장과 어머니,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통장과 메모지. 무슨 일이에요? 왜 지점장실에 계시는 거예요? 김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직 아들에게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아, 이분이 고객님의 아드님이신가요? 지점장이 물었어요. 김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지점장은 김민호에게 인사를 건넸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지점의 지점장 신태영입니다. 김민호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어머니 통장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지점장은 김 씨를 바라보았어요. 김 씨의 허락 없이는 말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김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아예 아들에게 말해두는 건데. 민호야, 엄마가 오랫동안 모아둔 돈이 있어. 김민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통장요? 그거야 알지만. 김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아는 것 말고 다른 통장이야. 엄마가 40년 넘게 따로 모아둔 거지. 김민호의 표정이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40년이라면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실례지만 고객님의 어머님께서는 상당한 금액을 이 통장에 저축해 오셨습니다. 김민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상당한 금액이요? 얼마나요? 지점장은 다시 김 씨를 바라보았어요. 김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종이에 적힌 숫자를 김민호에게 보여주었답니다. 김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어머니와 종이를 번갈아 보며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했죠. 엄마, 이게 다 진짜예요? 어떻게 이런 돈을. 김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매일 조금씩 모았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항상 조금씩 저축했지. 김민호는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그런데 왜요?
왜 이렇게 모으셨어요? 왜 저희한테는 말씀 안 하셨고요? 김 씨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때가 오면 말해주려고 했어.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나. 김민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메모지는 뭐예요? 계좌번호 같은데. 김 씨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건 내가 이 돈을 보내려는 곳이야. 김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보내려는 곳이요? 어디예요? 지점장은 상황이 불편해진 것을 느꼈는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시 밖에 있겠습니다. 편하게 이야기 나누세요. 그가 나가자 사무실에는 김 씨와 아들만 남았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큰 돈을 어디에 보내려는 거예요? 김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자선단체야. 김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자선단체요? 농담하시는 거죠? 평생 모으신 돈을 그냥 기부하겠다고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 돈으로 장학재단을 만들 거야.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김민호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엄마, 무슨 생각으로 그러세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 돈이면 편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잖아요. 김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이대로 충분해. 내가 꿈꾸던 일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해. 김민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꿈이요? 갑자기 무슨, 이건 말도 안 돼요. 전 절대 허락할 수 없어요. 김 씨의 눈빛이 단호해졌어요. 민호야, 이건 내가 허락할 문제가 아니야. 내 돈이고 내 결정이야. 김민호는 머리를 쥐어뜯을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엄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평생 검소하게 사시면서 모은 돈을 그냥 남에게 주겠다니.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가 갑자기 눈을 크게 떴어요. 혹시 누가 엄마를 속이는 건 아니죠? 요즘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례가 많다던데. 김 씨의 표정이 서늘해졌어요. 민호야, 내 어머니를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해? 내가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냐? 김민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이해가 안 돼요. 왜 하필 지금, 그리고 왜 그런 결정을? 김 씨는 통장을 손으로 꼭 쥐었어요. 내가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4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 오늘은 특별한 날이기도 하고. 그녀의 말은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중단되었어요. 지점장 신태영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죠. 죄송합니다만 김영자 고객님, 그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제가 계좌번호를 확인해 봤는데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어요. 그 재단 이름을 보셨죠? 지점장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네, 혹시 우연의 일치일까요? 김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바로. 그녀의 말에 지점장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어요. 한순간에 사무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김민호는 어머니와 지점장을 번갈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죠. 무슨 일이에요? 왜 지점장님이 그런 표정을 지으시는 거죠? 김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민호야, 내가 모든 걸 설명해 줄게. 그녀는 낡은 통장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답니다. 신 지점장님도 앉으세요. 긴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신태영 지점장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그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그 김영자님이 맞으신가요? 김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김민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엄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점장님을 아는 사이였어요? 김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그를 알지만 그는 나를 모르지. 지금까지는. 신 지점장은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어요. 30년 전 소망장학재단의 김영자님이시라면.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바로 그 사람이에요. 김민호는 답답하다는 듯 손을 휘저었어요. 엄마, 소망장학재단이 뭐예요? 왜 자꾸 둘이서만 알아듣는 얘기를 하세요? 김 씨는 아들을 향해 몸을 돌렸어요. 민호야, 소망장학재단은 내가 30년 전에 설립한 작은 재단이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곳이지. 김민호의 표정이 더욱 놀라워졌어요. 엄마가요? 재단을요? 그런 큰일을 혼자서 어떻게? 김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형편이 어려웠을 때였어. 그녀의 눈에는 옛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어요. 그때 우리 마을에 형편이 정말 어려운 가정이 있었어.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는 병으로 누워 계셨지. 그 집 아들이 공부를 정말 잘했는데 가정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도 못 갈 형편이었어. 김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나도 힘들었지만 그 아이를 보니 우리 아이들 같았어. 그래서 조금씩 도와주기 시작했지. 신 지점장은 숨을 죽이며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 점점 눈물이 고였죠. 그 아이가 저였습니다. 김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김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신 지점장님이 바로 그 아이였어. 처음에는 몰래 도와주다가 나중에는 재단이라는 형식을 갖추게 됐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작은 재단이었어. 신 지점장은 감정을 추스르기 힘든 듯 했어요. 김영자님, 저는 평생 찾아다녔습니다. 제 은인을 당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 30년 전 한 시골 마을의 가난한 소년 신태영. 어머니는 중병으로 누워 계셨고 아버지는 어린 시절 사고로 돌아가셨죠. 그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 갑자기 누군가가 학비를 지원해주기 시작했어요. 대학교까지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었고 심지어 어머니의 병원비까지 지원받았답니다. 장학금 봉투에는 항상 소망장학재단이라는 이름만 있었을 뿐 실제 후원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 은혜를 갚고 싶어서 은행에 취직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언젠가 그분을 찾아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김영자님이 바로 그분이었다니. 김민호는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 했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엄마가 30년 전부터 학생들을 도와온 장학재단 설립자라고요? 그런데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김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 남을 돕는 일은 남이 알아줄 필요가 없는 거야. 조용히 하는 게 더 의미 있는 거지. 김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엄마는 너무 검소하게 사셨잖아요. 심지어 추운 겨울에도 난방비 아낀다고. 그런데 남들 돕는 데는 그렇게 많은 돈을. 김 씨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내 행복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야. 누군가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데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행복이지. 신 지점장은 감정을 추스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던 건 모두 김영자님 덕분입니다. 김 씨는 손사래를 쳤어요. 그런 말하지 마요. 다 자기 노력으로 이룬 거예요. 난 그저 옆에서 조금 도왔을 뿐이지. 김민호는 어머니를 새롭게 보는 눈빛이었어요. 엄마, 정말 몰랐어요. 이런 일을 하고 계셨다니. 김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이해가 가니? 내가 왜 이 돈을 다시 재단에 보내려는지. 김민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엄마, 그래도 이 모든 돈을 다 조금이라도 엄마 노후를 위해 남겨두시면 안 될까요? 김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난 이대로 충분해. 내가 필요한 건 얼마 되지 않아. 오히려 이 돈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다면 그게 나에겐 더 큰 기쁨이야. 신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김영자님, 혹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전액을 바로 기부하는 대신 신탁 형식으로 설정하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원금은 보존되면서 이자 수익으로 지속적인 장학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 씨는 생각에 잠겼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신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학생들을 오랫동안 도울 수 있어요. 김민호의 표정도 조금 밝아졌어요.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엄마 뜻도 존중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학생들을 도울 수 있잖아요. 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렇게 하죠. 신 지점장은 컴퓨터로 무언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김영자님,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젊은 여직원 박소연이 들어왔죠. 지점장님, 죄송합니다만 급한 전화가. 그녀는 말을 멈추고 상황을 살폈어요. 지점장의 눈가에 맺힌 눈물, 진지한 표정의 김 씨와 김민호.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궁금한 표정이었죠. 아,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시 올게요. 박 직원이 물러서려는데 김 씨가 그녀를 불러 세웠어요.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박소연 씨. 박소연은 놀란 표정으로 김 씨를 바라보았어요.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한 듯 했죠. 네. 김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아까는 제 낡은 통장 때문에 당황하셨죠? 박소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김 씨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요즘 세상에 이런 오래된 통장을 들고 오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신 지점장이 박소연에게 말했어요. 박 대리, 이분은 우리 은행의 특별한 고객이세요. 소망장학재단의 설립자이신 김영자님이십니다. 박소연의 눈이 커졌어요. 소망장학재단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장학금 받았던 그 재단인가요? 이번엔 모두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신 지점장이 물었어요. 박 대리도 소망장학재단의 장학생이었나요? 박소연은 감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희 집이 어려웠을 때 그 장학금 덕분에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했는데 설마 이분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김 씨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저 우연히 만난 은행 직원이 자신의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이었다니. 세상은 정말 좁구나. 김 씨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박소연은 김 씨 앞에 공손히 머리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장학금이 없었다면 저는 대학을 포기해야 했을 거예요. 항상 은인을 만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김 씨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나도 기쁘네요. 방 안의 공기가 따뜻하게 변했어요. 신 지점장과 박소연 두 사람 모두 김 씨의 도움을 받았던 제자들이었죠. 김민호는 어머니를 새롭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동안 몰랐던 어머니의 모습,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꾼 어머니의 선한 영향력. 이제 저 두 분 말고도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엄마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을까요? 김 씨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별거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했을 뿐이야. 신 지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말했어요. 김영자님, 오늘 저희 은행에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탁 설정은 제가 직접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김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오늘 이 은행에 온 건 우연이 아니에요. 모두의 시선이 김 씨에게 쏠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김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저는 신태영 지점장님이 이 지점에 부임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날을 택했던 거예요. 신 지점장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저를 알고 계셨던 건가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당신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항상 지켜보고 있었어요. 대학 졸업, 은행 취직, 승진까지 멀리서지만 항상 응원했답니다. 신 지점장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그런데 왜 직접 만나주지 않으셨나요? 김 씨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당신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이제는 때가 왔네요. 김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어째서 하필 오늘인가요? 김 씨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그녀는 손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답니다. 오늘이 특별한 날이거든.
김 씨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이게 뭐예요? 김 씨의 눈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이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남긴 마지막 편지야. 낡고 바랜 편지를 꺼내든 김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오래된 종이에서는 희미한 향기가 풍겨나왔죠. 그것은 마치 시간을 가득 담은 향기 같았답니다. 민호야, 내 아버지는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 김민호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아버지가요? 그런데 왜 한 번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김 씨는 편지를 펼치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건 아버지와의 약속이었으니까. 그녀는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영자에게 내가 떠난 후에도 우리의 약속을 잊지 말아요. 세상에는 우리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약속 25년 후 그날에 잊지 말아요. 편지의 끝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5년 전 오늘 날짜였죠. 김민호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25년 후의 약속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25년이 된 날이 오늘인가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오늘은 내 아버지가 떠난 지 정확히 25년이 되는 날이야. 신 지점장과 박소연은 조용히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불편한 분위기에 그들은 자리를 비우려 했지만 김 씨가 손짓으로 말렸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두 분이 여기 있어 주셔서 더 좋아요. 오늘의 증인이 되어 주세요. 김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민호야, 사실 내 아버지와 나는 특별한 약속을 했어. 그녀의 눈에는 오래된 기억이 서려 있었어요. 아버지가 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우리는 함께 결심했어. 우리가 가진 것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기로. 김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시한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가 병이라는 건 알았지만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다는 건 처음 들어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으니까 사실을 모두 말하기가 힘들었어.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이야기했어요. 내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지. 학생들을 무척 사랑했고 항상 그들의 미래를 걱정했어. 특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지. 김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모습을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었죠. 늘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쓰시던 모습. 아버지가 병을 얻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 그리고 25년 후 그의 유산으로 더 많은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기금을 만들기로 약속했지. 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 아버지는 평생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싶어 했어. 그래서 우리가 모은 돈으로 소망장학재단을 만들었던 거야. 김민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왜 25년이라는 기간을 정하신 거예요? 김 씨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건 너와 내 누나가 성인이 되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내가 너희를 돌봐야 했으니까. 그리고 내 아버지는 재단이 25년 동안 작게 시작해서 천천히 성장하길 바랐어. 김민호는 갑자기 뭔가를 깨달은 듯 했어요. 그럼 엄마가 그동안 검소하게 사신 이유도.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능한 많은 돈을 모아서 오늘 내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 신 지점장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놀라운 약속이네요. 25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오셨다니. 그때 갑자기 김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며 몸을 구부렸답니다. 엄마, 김민호가 놀라서 외쳤어요. 괜찮아. 잠시만. 하지만 김 씨의 호흡은 점점 가빠졌고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어요. 신 지점장이 급히 일어났어요. 구급차를 불러야겠습니다. 박 대리, 빨리 119에 연락해 주세요. 박소연이 황급히 전화를 걸었고 김민호는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엄마, 정신 차려요. 괜찮으세요?
김 씨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약만 먹으면 돼.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약통을 꺼내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김민호가 대신 약통을 꺼냈죠. 이거 심장약인데. 그의 표정이 걱정으로 가득 찼어요. 엄마, 심장에 문제가 있었어요? 김 씨는 물과 함께 약을 삼키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래됐어. 내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부터야. 김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15년 전인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김 씨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대답했어요. 걱정할까봐. 그리고 나는 괜찮았으니까. 신 지점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구급차가 곧 도착한대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이런 일은 가끔 있어요. 약 먹으면 괜찮아져요. 하지만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죠. 김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제발 병원에 가요.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아직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 민호야. 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 잠시 후 구급대원들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들은 신속하게 김 씨의 상태를 확인했죠. 혈압이 많이 불안정하네요. 병원으로 모셔야겠습니다. 김 씨는 저항하지 않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들였어요. 들것에 실려 나가기 전 그녀는 신 지점장에게 말했어요. 신 지점장님, 부탁이 있어요. 신 지점장이 가까이 다가왔어요. 말씀하세요, 김영자님. 제 통장, 약속대로 처리해 주세요. 꼭. 신 지점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세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건강이 우선입니다. 김 씨는 안심한 듯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구급대원들에게 이끌려 밖으로 나갔죠. 김민호는 황급히 어머니를 따라 나갔고 사무실에는 신 지점장과 박소연만 남았어요. 두 사람의 표정은 복잡했답니다. 지점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신 지점장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통장을 바라보았어요. 약속대로 해야지. 김영자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해.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박 대리, 특별 신탁 계약서를 준비해 주세요. 김영자님의 전 재산을 소망장학재단 명의로 신탁 설정할 겁니다. 박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을 나갔어요. 홀로 남은 신 지점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답니다. 한편 병원에 도착한 김 씨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어요.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김민호는 대기실에서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왜 말씀 안 하셨을까?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15년 동안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다니.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참아왔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잠시 후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 되시나요? 김민호가 황급히 일어섰어요. 네, 아들입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협심증 발작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계시지만 상태가 많이 좋지 않네요. 김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심각한가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환자분의 심장 상태는 오래전부터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심한 심장 비대와 판막 이상이 있어요. 김민호는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그럼 앞으로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정확한 예후는 더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나이와 상태를 고려하면 의사는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그의 표정만으로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김민호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면회는 가능할까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후 환자분이 안정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는 말아주세요. 의사가 떠난 후 김민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니에 대해 그동안 몰랐던 많은 것들이
하루 만에 쏟아져 나왔죠. 30년간 운영해온 장학재단, 아버지와의 25년 된 약속, 그리고 15년 동안 숨겨온 심장병.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의문이 들었어요. 왜 하필 오늘, 왜 25년이라는 시간을?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신태영 지점장이었죠. 김민호님, 어머님 상태는 어떻습니까? 김민호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좋지 않다고 해요. 심장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신 지점장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걱정이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신 지점장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김민호님, 혹시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김민호는 의아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어머님 통장에 대해서인데 저희가 기록을 살펴보니 어머님이 통장을 처음 개설하신 날짜가 신 지점장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떨렸어요. 어머님이 통장을 만드신 날이 정확히 25년 전 오늘이었습니다. 김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로 그날에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신 지점장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어요. 통장의 첫 입금자가 김영자님이 아니었습니다. 김민호는 혼란스러웠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첫 입금자는 이지훈님이셨습니다. 아버님 이름이 맞죠? 김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그게 아버지 이름이에요. 신 지점장은 놀라운 사실을 계속 전했어요. 이지훈님이 돌아가신 바로 그날 은행에 방문하셔서 이 통장을 개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입금을 하셨죠. 김민호는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아버지는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보호자분,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면회하실 수 있습니다. 김민호는 전화를 서둘러 마무리했어요. 지점장님, 나중에 다시 통화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깨어나셨네요. 전화를 끊고 김민호는 중환자실로 향했어요. 병실에 들어서자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신 어머니가 보였죠. 온갖 의료 장비에 둘러싸인 모습이 너무 작고 연약해 보였어요. 엄마, 김민호가 침대 옆에 앉았어요. 김 씨는 희미하게 눈을 떴죠. 민호야. 김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엄마,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심장병이 있는 줄 몰랐어요. 김 씨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저 입술을 살짝 움직이는 것이 고작이었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김민호의 목에 무언가가 걸린 듯 했어요. 말을 하려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엄마, 방금 신 지점장님한테 전화 받았어요. 통장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 씨의 눈빛이 변했어요. 김민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지점장님 말씀이 그 통장을 처음 만든 사람이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로 그날, 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김 씨는 눈물을 닦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 그 통장은 내 아버지가 만든 거야. 김민호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아버지는 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김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민호야, 진실을 말해줄게. 그동안 너에게 모든 걸 말하지 않아서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내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식이 또렷했어.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우리는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눴지. 김 씨의 눈에는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내 아버지는 평생 가르치는 일을 했잖니. 늘 학생들을 자신의 아이처럼 아꼈고 특히 가난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았지. 김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종종 학생들을 집에 데려와 식사를 대접하던 모습이 기억났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 놀라운 제안을 했어. 우리가 모은 돈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재단을 만들자고. 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는 자신이 곧 떠날 것을 알고 있었어. 하지만 자신의 삶이 끝나도 그 사랑은 계속 이어지길 바랐던 거야.
김민호의 눈시울도 붉어졌어요. 그래서 통장을.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 날 아버지는 내게 병원 밖으로 나가자고 했어. 의사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휠체어에 앉은 아버지를 은행으로 모시고 갔지. 김 씨의 눈에는 그날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비가 내리던 쌀쌀한 날씨, 휠체어에 앉은 남편의 마른 모습, 그리고 은행 직원들의 놀란 표정까지. 아버지가 마지막 힘을 다해 통장을 개설하고 우리가 그동안 모은 돈을 넣었어. 그리고 내게 약속했지. 25년 후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더 많은 학생들을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김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는 평화롭게 잠들듯 떠나셨어. 김 씨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 기억은 25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했죠. 처음에는 작은 장학금으로 시작했어. 내가 어릴 때는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많이 도울 수는 없었지만 너와 내 누나가 성장하면서 조금씩 더 많은 학생들을 도울 수 있었어. 김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왜 한 번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저희에게 비밀로 하셨던 이유가 있으셨나요? 김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젓고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비밀로 하려던 건 아니었어. 다만 돕는 일은 조용히 하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너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 김 씨의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내 아버지는 항상 말했지. 진정한 나눔은 누가 알아주길 바라지 않는 것이라고. 김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25년 동안 이런 약속을 지키시다니.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심장 판막 손상이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지만 환자분의 나이와 상태를 고려하면 위험이 큽니다. 김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의사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일단 약물 치료로 상태를 안정시키고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병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괜찮아, 민호야. 사람은 누구나 떠날 때가 있는 거야. 김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수술을 받으셔야 해요. 제가 비용 걱정 없이 최선의 치료를 해드릴게요. 김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고맙지만 난 이제 할 일을 다 했어. 내 아버지와의 약속도 지켰고. 엄마, 김민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제 와서 그만두실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엄마 자신을 위해 사셔야 해요. 그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그동안 너무 희생만 하셨잖아요. 이제는 엄마 행복을 위해 사시라고요. 김 씨는 따뜻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신태영 지점장과 박소연 직원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죠. 실례합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김민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김영자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신 지점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김 씨는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나요? 신 지점장은 작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김영자님의 뜻대로 신탁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쳐 보여주었어요. 소망장학재단 명의로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제 매년 수익금이 장학금으로 지급될 겁니다. 김 씨의 눈에 기쁨이 번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신 지점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고마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어요. 김영자님,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25년 전 이지훈 님이 통장을 개설하신 날, 그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떨렸어요. 그날이 바로 소망장학재단이 처음 설립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걸? 신 지점장은 오래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저희 은행 보관소에서 찾았습니다. 이지훈 님이 직접 작성하신 재단 설립 서류입니다.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남편의 필체가 선명하게 남아있는 낡은 서류였죠. 그날 이지훈님은 통장 개설과 함께 소망장학재단의 설립 서류도 작성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던 거죠. 김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가 이 모든 걸 준비하셨다고요? 신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지훈 님이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그분의 마지막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김 씨의 손이 떨렸어요. 유언장이라고? 신 지점장은 유언장을 펼쳤어요. 나의 사랑하는 아내 영자에게 내가 떠난 후 25년 동안 우리의 꿈을 이어가 주어서 고맙습니다. 25년이 지난 후 당신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길 바랍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합니다. 이제는 당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주세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병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어요. 김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여보,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어요. 김민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요? 신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유언장은 은행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25년 후에 김영자님께 전달하라는 지시와 함께요.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받아들었어요. 남편의 필체가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죠. 그동안 당신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구나. 박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김영자님, 이지훈님의 뜻에 따라 신탁계약을 다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절반은 재단에, 절반은 김영자님 개인 명의로요. 김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제는 엄마를 위해 사용하세요. 김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내게는 이미 충분해.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돈을 전부 김 씨는 미소 지었어요. 신 지점장님, 그 유언장에는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내 선택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신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김 씨의 눈빛이 확고했어요. 그렇다면 내 선택은 모든 돈을 소망장학재단에 기부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재단의 이름을 바꾸고 싶어? 이지훈에서 김영자 장학재단으로. 김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김 씨는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재단의 이사장은 내 아들 김민호가 맡아주면 좋겠어. 김민호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재단을 맡아 아버지와 내 뜻을 이어가 주었으면 해. 김민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답니다. 엄마, 정말 그게 엄마의 행복인가요? 김 씨는 따뜻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래,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볼 때였어. 내 아버지도 그랬고, 나도 그랬지. 그녀의 눈에는 평온함이 깃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선택한 행복의 방식이야. 김민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요, 엄마. 엄마와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신 지점장과 박소연은 감동의 눈빛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죠. 병실은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어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어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어요. 새로운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심장 판막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성공률이 70%로 예상보다 높습니다. 김민호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어요. 정말인가요? 엄마가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능합니다. 물론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김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수술을 받겠습니다. 김민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엄마, 김 씨는 미소 지었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았거든. 재단이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을 봐야지. 3개월 후 따스한 햇살이 병실 창문을 통해 비추고 있었어요. 김 씨는 창가에 놓인 의자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엄마, 준비 다 되셨어요? 김민호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은 밝고 활기찼죠. 퇴원하는 날이니 설레시죠? 김 씨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 이제 집에 갈 수 있다니 기쁘구나.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의사들의 예상보다 김 씨의 회복 속도는 빨랐죠. 이제 그녀는 정기적인 검진만 받으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퇴원도 하시고 재단 이사회도 첫 모임이 있거든요. 김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벌써 준비가 다 됐구나. 김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와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이지훈의 서기명자 장학재단으로 공식 출범합니다. 그는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자, 이제 가볼까요? 김 씨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앉았어요. 아직 오랜 시간 걷기는 힘들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었죠. 병원을 나서는 순간 신선한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어요. 날씨가 참 좋구나. 김 씨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김민호는 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운전대를 잡았죠. 엄마, 재단 사무실 준비도 다 됐어요. 신 지점장님의 도움으로 좋은 위치에 사무실을 얻었거든요. 김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그 사람 정말 고마운 사람이구나. 차가 도심을 지나 번화가에 위치한 건물 앞에 멈추었어요. 도착했어요. 여기가 새 사무실이에요. 건물 입구에는 이지훈에서 김영자 장학재단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어요. 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여보, 우리 꿈이 이렇게 커졌네.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여러 명의 직원들이 김 씨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 중에는 박소연의 모습도 있었죠. 김영자님, 건강해 보이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박소연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박 대리도 여기 있었구나. 김 씨가 놀란 듯 물었어요. 김민호가 대답했어요. 네, 박소연 씨가 은행을 그만두고 재단의 사무국장이 되어주셨어요. 장학생 출신이라 학생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요. 박소연이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이제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김 씨는 감동한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신태영 지점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영자님, 건강해 보이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김 씨는 미소 지었어요. 신 지점장님도 이사회에 참여하시나요? 신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김민호님의 요청으로 재단 이사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사회 회의가 시작되었어요. 김민호는 이사장으로서 재단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죠. 우리 재단은 앞으로 단순한 장학금 지원을 넘어 학생들의 멘토링과 취업 지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재단으로 성장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 씨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민호가 다가와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죠. 엄마, 괜찮으세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많이 좋아졌어. 내 아버지가 보고 있다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김민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김 씨가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엄마가 재단의 명예이사장을 맡아주셨으면 해요.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에게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김 씨의 눈이 커졌어요. 난 그런 일을. 김민호는 미소 지었어요. 엄마는 평생 나눔을 실천해 오셨잖아요. 그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세요. 이제는 숨지 마시고 당당하게 학생들을 만나세요. 김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해볼게. 1년 후 대학 강당에서는 이지훈에서 김영자 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이 열리고 있었어요.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장학 증서를 받기 위해 모였죠.
단상 위에는 김 씨가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옆에는 김민호와 신태영, 그리고 박소연이 함께 했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민호가 연단에 서서 말했어요. 우리 재단의 장학생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재단의 명예이사장이신 김영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김 씨는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갔어요. 1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모습이었죠.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꿈이 있을 거예요. 그 꿈을 향해 가는 길이 때로는 힘들고 외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제 남편은 항상 말했어요. 받은 사랑은 다시 나눠줄 때 더 큰 행복이 된다고. 여러분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장례는 깊은 감동으로 가득 찼어요. 학생들의 눈빛에는 희망의 불빛이 반짝였죠. 수여식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김 씨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중 한 학생이 용기를 내어 물었죠. 할머니,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김 씨는 미소 지었어요. 그건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이었단다. 그날 저녁 김 씨는 작은 아파트의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벽에는 이지훈과 김영자의 옛 사진이 걸려 있었죠. 김민호가 차 한 잔을 들고 다가왔어요. 엄마, 오늘 정말 멋졌어요. 학생들이 엄마 이야기를 듣고 많이 감동받았대요. 김 씨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 나는 그저 진심을 전했을 뿐인데.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내 아버지가 옳았구나. 나눔은 정말 큰 행복이야. 김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런 소중한 가치를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김 씨는 아들의 손을 토닥였어요. 내가 있어 행복하단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김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죠. 여보, 우리 약속 잘 지켰지? 그 순간 마치 별빛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낡은 통장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 끝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